자, 페이지 43페이지. 전 시간에 운동량, 충정량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운동량 보존 법칙에 대한 내용도 배웠고요. 오늘 테스트는 거의 대부분 운동량 보존 법칙을 쓰는 시험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운동량 보존 법칙을 쓸 때 진짜 정확하게 잘 쓸 수 있느냐가 연습이 되어야 좀 더 어려운 시험 문제들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쪽에다 한번 얘 한번 들어볼까요? EX. 자, 한 번만요. 이렇게 생겼대. 물체가 있었어. 물체가 있었어. 여기에 A, 여기에 B가 있었대요. A는 달려오고 있대. 여기에 2kg 한번 써봅시다. 여기에 2kg 한번 써볼까요? 됐죠? 잘 봐. 얘는 10m/s예요. 얘는 지금 정지하고 있대. 됐니? 두 가지를 설명해 줄 건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자 와서 보면 충돌할 것 같죠? 이렇게 충돌할 것처럼 생겼다면 운동량 보존 법칙을 쓴다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운동량 보존 법칙 한번 써볼게요. 잘 봐. 여기에 A라는 애가 있었어. 2kg짜리가 와서 정지하고 있대요. 그러면 이 녀석은 정지가 됐어. 그렇다면 B는 2kg짜리가 얼마의 속도를 가지겠니? 암산돼요. 암산. 이런 암산으로 툭툭. 아, 운동량은 충돌을 기준으로 이퀄 묶을 건데 얘는 20이었는데 얘는 0이니까 얘도 0이고 얘는 20이 되겠네. 그러므로 V는 10m/s요. 여기까지 됐어요? 운동량 보존 법칙 매우 쉽죠?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한 번만요. 이 두 가지만 구별하시면 되거든요. 자, A라는 애가 있었어. B라는 애가 있었어. 얘요. 2kg짜리가 있었대. 2kg짜리가 있었대. 얘 10m/s로 달리고 있다가 얘는 정지하고 있다가 충돌을 하겠지, 그지? 그랬더니 한 덩어리가 된 거야. 여기까지 됐나요? 그럼 한 덩어리가 되면 얘는 4kg짜리가 얼마의 속도를 가지겠니?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렇다면 얘도 충돌을 기준으로 이퀄 묶으면 20짜리였는데 0짜리였는데 4V가 되겠지, 그지? 됐니? 복수하라.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얘는 속도가 5m/s요. 이렇게 쓸 수 있죠. 얘는 속도 5m/s예요. 여기까지 됐니? 자, 여기서 한 칸 더 갈 건데 원래는 두 칸을 더 가야 돼요. 그거 한번 해볼게요. 잘 보세요. 진짜 잘 봐야 돼. 여기까지 구하는 게 기본 세팅이고요. 이 다음에 뭘 할 거냐면 A가 막 달려가서 B를 때렸지. 여기까지 됐니? 그걸 한국말로 어떻게 표시하냐면 그렇다면 A, B가 받은 충격량은 얼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B가 지금 A로부터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운동 상태가 변한 거 맞지? 도대체 B는 A한테 얼마의 충격량을 받은 거니? 여기까지 됐어요? 요게 니네가 해야 될 내용이에요. B가 받은 충격량은 얼마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전 시간에 4줄 적어드렸습니다. 충격량을 구할 때는 힘에다가 시간을 곱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 문제를 아무리 쳐다봐도 힘과 시간은 없지. 그렇다면 두 번째 칸으로 구하는 거예요.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구하는 거라고. 됐니? 그럼 여기다 한번 써볼까?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얼마니? 이렇게 쓰는 게 충격량과 같은 단어가 된 거예요. 됐나요? 그럼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이니까 잘 봐. B의 나중 운동량에서 B의 처음 운동량을 빼면 되죠.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러면 요거 얼마야? 이퀄 쳐서 계산하면 B는 나중에 얼마가 됐어? 20이 됐지. 20. 처음엔 얼마였어? 0이요. 됐나요? 그럼 여기다가 0을 이렇게 쓰면 얘는 20의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계산을 했는데 뭘 물어보고 있어? 충격량을 물어보고 있죠. 그럼 여기에 단위만 바뀌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니?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럼 반대로도 한번 해볼까? B가 받은 충격량이라면 그럼 A가 받은 충격량은 얼마니? 그럼 얘는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을 써야 되죠. 됐죠? 그럼 얘는 A의 나중 운동량이 얼마야? 0. A의 처음 운동량이 얼마야? 플러스 20. 그럼 얘는 마이너스 20 뉴턴 세크가 되겠죠. 됐어요? 그럼 A는 B는 크기는 같은데 부호가 반대인 충격량을 받고 있지. 됐어요? 그럼 B는 충격량을 A로부터 받았으니까 이쪽 방향이 B가 받은 충격량의 방향이 되는 거죠. 이걸 우리는 플러스라고 정의를 했으면 A가 받은 충격량의 방향은 반대 방향이 되는 것이죠. 마이너스의 개념이 돼야 되죠. 그래서 B가 받은 충격량과 A가 받은 충격량은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 이런 내용을 꼭 적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한 칸 더 내려와야 되거든요. 자, 얘도 한번 해볼까요? 암살해보세요. B가 받은 충격량은 얼마일까요? 둘 중에 하나만 계산하면 돼요. B가 받은 충격량은 얼마? B만 따로! 처음에 B는 얼마였는데 나중에 B는 얼마야? 됐어요? B는 그냥 A와 B가 한 덩어리가 됐지만 B는 그대로 2kg짜리죠. 5m/s의 속력으로 달리고 있대니. 됐니? 그럼 나중 속력은 B만 10이고요. 처음에는 0이었으니까 10N/s 이렇게 쓰는 거 맞지? 됐니? 그럼 A가 받은 충격량은 얼마니? 그래요. 얘는 10 마이너스 처음에 20이었지. 그래서 마이너스 10N/s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어때요? A가 받은 충격량과 B가 받은 충격량은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 됐니? 이 정도 쓸 수 있나요? 이 정도 쓸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이 충격량을 계산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되는 모든 것들이거든요. 운동량 보전 법칙에서 문제는 마무리가 되지 않고요. 모두 다 충격량 구하기 위해서 문제는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충격량을 구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되는 거죠. 됐나요? 이 정도는 돼요? 이 정도는 돼요? 한 칸만 더 볼까요? EX. 상황에 대한 시험 문제는 이게 전부 다예요. 잘 봐. 공이 있었어. 1kg이에요. 10m/s로 오고 있었대. 됐지? 막 달려오는 공을 여기에 있는 사람이 몽둥이로 때릴 거예요. 됐죠? 얘가 때렸어. 그랬더니 공이 다시 되돌아가겠죠. 다른 쪽으로 가는 건 시험에 안 나온다 그랬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되돌아가는 것만 시험에 나온다 그랬어요. 이게 고등학교 2학년 물리 1이에요. 어떤 방향으로 날아가든 상관없는데 딱 하나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만 배워요. 되니? 그러니 쉽게 푸세요. 갈 때 얼마로 갔어? 15m/s로 달려가 봅시다. 자, 질문이요. 내가 공에 준 충격량은 얼마일까요? 됐나요? 이게 시험 문제예요. 그럼 한번 해볼까? 내가 준 공의 충격량은 공의 운동량의 변화량을 쓰는 거 맞지? 그럼 공의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주는 거 맞죠? 자,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 빼면 얼마예요? 됐어요? 됐어? 잘 보세요. 이 시험 문제를 보고 나중 운동량은 얼마야? 이게 나중이죠. 15요. 빼기. 처음 운동량은 얼마야? 이게 처음이죠. 10이요. 5N/s요. 여기까지 됐어요?
틀리는 거 알겠니? 니네들 뭐 틀려오는지 알겠니? 됐어? 운동량, 충격량에서 최고의 난이도는 뭐라고? 방향이요. 됐니? 운동량, 충격량의 최고의 난이도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물리를 잘 못하고 잘 틀려오는 애들은 구구단을 못해서 틀리지는 않는다 그랬습니다.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처음에 붙이지 못하면 시험제를 맞춰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됐나요? 다시 한번 써볼까? 그렇다면 나중 운동량은 얼마야? 마이너스 15. 처음 운동량은 얼마야? 플러스 10. 그래서 마이너스 25 뉴턴 세트가 되는 거죠. 되니? 마이너스 방향은 무슨 방향이야? 내가 얘를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정했으니까 마이너스 값이 나온 거 맞죠? 반대로 마이너스 플러스라고 정하면 플러스 값이 나오겠지, 그지? 그래서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내가 정한 값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지우고 뭐라고 쓰는 거냐면 처음의 반대 방향 이렇게 쓰는 거예요. 처음의 반대 방향 이렇게 쓰는 게 이게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공에 가해준 충격량의 방향은 이쪽 방향이 충격량의 방향이 되는 거죠. 됐니? 그럼 공이 방망이 나한테 준 충격량은 얼마야? 공이 나한테 준 충격량은 이쪽 방향으로 공이 와서 내 방망이를 때렸지. 그러면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 됐니? 이 충격량에 대한 내용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물리원의 거의 끝판왕에 해당됩니다. 이 뒤쪽의 문제들을 보면 아마 건드리지 못하는 시험 문제들도 꽤나 많을 겁니다. 왜? 여태까지 F는 MA를 사용하는 시험 문제들보다 운동량, 충격량을 사용해야 하는 시험 문제들이 좀 더 어렵고 까다롭기 때문에 그래요. 됐나요? 이 정도는 할 수 있나요? 한 칸만 더 볼까요? 여기까지만 오면 운동량, 충격량의 개념이 조금씩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다가 나중에 살을 붙여가세요. 한 번만 더요. 이거 별표예요. 그래프. 자, 그래프 두 가지 할 거거든요. 전 시간에 하나는 설명드렸어요. 복습 한번 해봅시다. 중요하니까. 여기에 시간, 여기에 힘. 간단하게 한 번만 해볼까요? 이렇게 여기 좀 찍어서 10뉴턴 0초, 3초, 5초 됐니? 자, 자동차가 있었어요. 정지하고 있었대. 이 녀석은 2kg짜리 자동차입니다. 질문이요. 3초가 지난 후에 자동차의 속력은 얼마일까요? 됐니? 다시 한번. 붕 달렸어. 5초에 있는 순간에 2초가 또 지났죠. 그럼 여기가 5초인 지점 되겠지, 그지? 여기에 자동차의 속력은 얼마일까요? 자, 1분 드릴게요. 풀어볼까요? 속력 구하기. 굉장히 중요한 시험 문제입니다. 얘는 등가속도 운동 공식으로는 절대로 구할 수가 없어요. 왜? 힘이 변하니까 등가속도 운동이 아니거든요. 등가속도 운동이 아니면 우리 앞에 있는 공식을 쓰지 못합니다.
자, 2학년과 하니까 뭐 소수점이 나오도 간단하게 구해내세요. 자, 일단 한번 묶어볼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묶는 거죠. 이렇게. 여기가 요 파란 삼각형에 해당하는 구간이 되겠죠. 3초니까. 됐니? 그러면 Y축의 동그라미. 요 녀석의 면적을 구하면 충격량. 됐나요? 자, 충격량은 얼마니? 요 녀석이 가해준 충격량은 얼마니? 네, 면적을 구할 수 있겠죠. 30이니까 15N가 됩니다. 됐지? 그럼 충격량은 어떻게 구한다고?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는 거죠. 됐니? 그럼 처음 운동량은 얼마였어? 0이요. 나중 운동량은 얼마야? 15니까 2kg짜리가 얼마의 속도를 가지겠니? 이렇게 쓰는 거 맞죠? 이해됐어요? 그럼 V는 얼마야? 네, V는 7.5 정도가 되겠네. 그치? 여기까지 됐나요? 자, 한 번만 더 해보세요. 여기까지는 얼마니? 그럼 구할 때 처음부터 3까지 했으니까 3에서 5까지를 해도 되고요. 아니면 0에서 여기까지 해도 되지, 그지? 됐나요? 어떤 게 편해? 나 같으면 그냥 이렇게 크게 묶어서 계산을 하는 것도 편하지 않겠니?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 충격량은 얼마니? 전체 면적이니까 이 전체 면적 얼마예요? 25요? 그럼 얘는 25N의 전체 면적을 가지겠지.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뺄 거니까 나중 운동량은 얼마야? 요 녀석의 운동량이 나중 운동량이죠. 그럼 2kg짜리가 얼마의 속도를 가지겠니? 처음에 얼마였는데? 0이었는데. 됐죠? 그래프 전체를 묶은 거죠. 그럼 이 하얀색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 그래프가 되겠죠. 그러니까 처음은 여기, 나중은 여기. 이해됐니? 그럼 V는 얼마야? 12.5요. 됐어? 검산도 한번 해볼까요? 자, 검산. 요거 삼각형은 얼마야? 면적이 10이요. 그러면 3에서 5초까지는 충격량이 얼마라고? 10Nm. 그럼 나중 운동, 나중 여기 점은 얼마야? 2V 빼기. 처음은 얼마였어? 요렇게죠, 요렇게. 네, 12. 됐나요? 그러면 15 넘기면 이게 이퀄 돼야 되니까 그럼 뭐 V는 12.5가 나오겠죠. 어때요? 계산은 어떻게 해든 다 똑같죠? 운동량, 충격량은 어떻게 해든 다 똑같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되는 겁니다. 됐나요? 힘, 시간, 그래프 중요합니다. 됐니? 한 번만 더 해볼까요? EX 별표
요 그래프 되게 중요합니다. 별표 3개짜리예요. 자, 똑같은 그래프 한번 보실게요. 좀 쉬운 그래프로 그려볼까? 시간 2초, 4초, 여기까지 2초, 여기 4초, 0. X축은 항상 시간, Y축을 보는 겁니다. 자, 그래프 비슷하게 한번 볼까요?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 자, 시험 문제 한번 볼게요. 얘도 똑같이 자동차가 있었어. 2kg짜리가 지금 정지 상태래요. 그럼 처음 줘봅시다. 자, 질문이요. 2초인 순간에 자동차는 2kg짜리가 몇 미터 퍼 세컨드? 자, 한 번만 더요. 그럼 4초일 때 2kg짜리는 자동차가 몇 미터 퍼 세컨드가 되었을까요? 최종 결론이에요. 됐니? 자, 요건 어떻게 해석하는 거냐면 Y축을 따라 읽으세요. Y축이 뭐라고 써있어? 운동량이라고 써있는 거 맞지? 그러면 0초일 때 운동량은 얼마여야 돼? 0초일 때 운동량은 0인 거 맞죠? 그죠? 정지하고 있으니까요. 됐니? 그럼 2초일 때 운동량은 얼마가 된 거야? 10이 된 거지. 이게 10이 된다면 속력은 얼마가 되니? 5m per sec가 돼야 되는 거 맞죠? 됐어요? 이쪽 충격량, 힘 시간 그래프랑 운동량 시간 그래프는 완전 다른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그때 상황을 판별하셔야 되고요. Y축이 뭐냐에 따라서 문제가 완전 달라지는 거 맞지, 그치? 그래서 Y축을 정확하게 체크하셔야 돼요. 한 번만 더요. 그렇다면 4초일 때 운동량은 얼마가 됐어? 0이요. 됐나요? 그러면 얘는 뭐라고 쓰는 거야? 정지한 거지. 이해됐니? 할 수 있겠어요? 자, 질문 하나 해볼까? 그러면 얘도 역시 파란 걸로 묶어볼게요. 0에서 2초까지 0에서 2초까지는 자동차가 있었는데 정지하고 있었지. 2kg짜리가 2kg짜리가 정지하고 있었어요. 그지? 그런데 붕 하고 달려서 2초 만에 자동차는 5m per sec가 된 거죠. 그지? 됐니? 자, 이제 한번 물어볼까요? 가속도 얼마나? 가속도는 2.5m per sec 제곱이요. 됐나요? 그럼 2초 동안 달린 이동거리는 얼마니? 돼요? 연습 돼? 처음부터 했던 거 기억나니? 5m라고 쓸 수 있어요? 항상 물리는 맨 첫 장부터 복습입니다. 됐어? 한 번만 더. 그럼 가해준 힘의 크기는 얼마니? 됐니? 됐어요? 그럼 저 녀석의 충격량은 얼마라고? 10. 됐니? 힘, 시간, 그래프. 여기까지 와지니?
됐니? 어때요? 충격량까지 오면 우리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는 거라 그랬어요. 여기까지가 니네들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한 번 더 해볼까요? 그럼 이 자동차가 다음 2초 동안에 정지했죠. 그지? 그럼 가속도는 얼마야? 이번에 가속도 얼마야? 마이너스 2.5m/s. 아, 속력이 감소했구나. 그럼 요 동안의 이동거리는 얼마니? 역시 5m가 되겠죠? 똑같은 값이니까요. 됐어? 그래서 질문이야. 이게 운동량 시간 여기다가 줘놓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거리 얼마니라고 주는 거예요. 됐나요? 그럼 이 그래프만을 가지고 이동거리를 계산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이해됐어? 그렇다면 여기까지 오셔야 된다. 아, 여기가 5m/s구나. 여기가 제로구나. 그럼 얘는 방향이 바뀐 적이 없구나. 2초 동안 5m를 갖고 2초 동안 5m를 가서 정지했구나.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거리는 총 10m구나. 이걸 하기가 너무 어렵다고요. 생각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왜? 그래프만 떨렁주고 이동거리를 물어보면 면적, 기울기, 뭐야 도대체 어떻게 여기까지 와야 된다고요. 됐나요? 그래서 니네들한테 이거 설명 많이 해주는 거예요. 이거 찾지? 자, 됐어요? 자, 그럼 가해준 힘은 얼마니? 마이너스 5N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럼 충격량은 얼마야? 마이너스 10N/s 이렇게 나오겠지, 그지? 그럼 0에서 2초까지 받은 충격량의 방향이 이쪽 방향이라면, 이게 충격량의 방향이라면 얘는 반대 방향으로 충격량이 생긴 겁니다. 됐나요? 그럼 다시요. 이쪽 방향으로 가속도가 생겼다면 반대 방향으로 가속도가 생겨야 속력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거 맞지? 다시요. 이쪽 방향으로 힘 줘야 빨라지는 거고요. 이쪽 방향으로 힘 줘야 느려지는 거 맞지? 됐니? 그래서 통합이에요. 가속도의 방향과 힘의 방향은 같아요. 한 단어 더 내려와서 충격량의 방향도 같아요. 됐나요? 이 세 개의 방향이 모두 다 똑같은 방향이에요. 됐나요? 그거 한번 이렇게 쳐다보는 거고요. 가속도의 방향과 충격량의 방향과 힘의 방향은 같은 방향이어야 된다고. 됐니? 이 정도 되나요? 운동량 시간 그래프는 굉장히 많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결론. 전 시간에 뭘 적어줬냐면 충격량은 힘에다가 시간을 곱한 값이라 그랬지. 계산을 막 하다 보면 얘가 운동량의 변화량이 나온다 그랬죠. 그치? 단위로 써드렸어요. 충격량의 단위는 뉴턴 세크 맞죠? 그치? 운동량의 단위는 킬로그램의 미터 퍼 세크 맞지? 요거 이퀄 치면 단위가 같아요 라고 설명됐어요. 됐나요? 여기에 있는 세크를 여기로 넘겨. 됐니? 그러면 이쪽엔 뉴턴만 남고요. 얘는 세크분의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라는 단위가 되죠.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는 뭐의 단위? 운동량의 단위. 세크는 뭐의 단위? 시간의 단위. 그럼 시간의 단위를 x에다가 운동량의 단위를 y에다 쓰면 이건 뭘 구하세요? 기울기를 구하세요. 그러면 뭐가 나온다고? 힘이 나온다고. 그래서 이 녀석이 중요한 거예요. 운동량 그래프, 운동량 시간 그래프에서 이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면 얘가 힘이에요. 됐나요? 그러니
이 기울기를 구하면 플러스 5라는 뉴턴 힘이 나오는 거고요. 이 기울기를 구하면 마이너스 5의 뉴턴이라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기울기가 힘이니까. 그럼 이 문제를 여기서부터 차근차근 내려와도 되고, 아, 기울기가 플러스 5구나 라는 걸 찾는 거죠. 아, 기울기가 마이너스 5구나를 찾는 거죠. 그럼 힘에다가 찾아냈어? 질량을 곱하면 가속도가 나올 테니, 질량과 가속도를 곱하면 힘이 나올 테니까 질량 2kg 가속도 됐나요? 어느 태클을 타도 맞출 수 있는 거 맞지? 굳이 이렇게 안 구해도 상관은 없죠. 한 번만 더 볼까요? 지워볼게요. 다 지워볼게. 자, 태클을 한 번만 더 타볼게요. 0에서 2초까지 운동량의 변화량은 얼마야? 됐나요? 처음에 0이었는데 운동량이 10이 됐지. 운동량의 변화량은 얼마야? 10이요. 그게 무슨가? 충격량. 여기서부터 태클 타도 되죠. 그럼 충격량은 뭐에다 뭐 곱한 거야? 힘에다 시간 곱한 거 맞지? 몇 초? 2초. 그럼 얘는 힘에다가 2초를 곱하면 힘에다가 2초를 곱하면 충격량이 돼야 되죠. 힘은 몇 뉴턴? 5뉴턴. 어때? 기울기랑 똑같죠? 야, 이거 어떻게 틀려? 기울기가 힘이야 라는 걸 알아도 풀 수 있고요. 운동량의 변화량이 충격량인데? 이렇게 해도 알 수 있죠. 그럼 힘 구했으니까 질량에다 가속도를 곱하면 힘이 나와야 되죠. 얘는 2kg에다가 얼마의 가속도를 곱하면 5가 나오는데 2.5 나오면 되지. 됐나요? 어떻게 하는 건지 알겠어? 그럼 얘가 5m/s가 되는 거죠. 2초 동안 증가했으니까. 그럼 2.5, 5m. 야, 어떻게 태클을 타도 다 도달할 수 있죠. 이게 힘과 운동 법칙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충격량만 제대로 알고 있어도 생각보다 많은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잘 보세요. 이거 힘이 변하지. 그러니 등가속도 운동이 아니거든요. 등속 운동이 있고요. 등가속이 있고요. 가속도 있어요. 운동은 세 종류. 이거 다 등가속도 운동 공식으로 풀 수 있습니다. 공식으로 풀 수 있어요. 그런데 얘는 안 돼요. 왜? 등가속도 공식은 등가속도일 때만 푸는 거지. 됐어요? 그러니 그냥 가속도일 때는 풀 수 없어요. 됐니? 그래서 공식을 막 외운 애들은 이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힘이 변하잖아요. 됐니? 힘이 일정할 때만 쓰는 게 등가속도 운동 공식이에요. 그럼 충격량을 이용하면 전부 다 풀 수 있다고요. 그러니 충격량 공식이 어마무시한 공식이 되는 거죠. 어떤 경우든 다 풀 수 있으니까. 그래서 충격량이 범위가 훨씬 넓은 거예요. 그래서 문제도 훨씬 다양하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선행을 하는 학생들 중에 등가속도 운동 공식을 외우고 문제를 풀어봐라 그러면 공식을 먼저 막 써보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런 학생들은 운동량, 충격량 전까지만 쓸 수 있어요. 그리고 힘이 변하는 가속도 운동은 절대로 쓰시면 안 돼요. 틀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수업할 때는 공식을 잘 안 가르쳐 주죠. 왜? 그냥 공식 없어도 풀 수 있는 거고요. 마지막 결론! 운동량, 충격량에 포인트를 맞춰서 이 간단한 내용을 2번에 걸쳐서 수업을 하는 겁니다. 유형별로 수업하는 이유는 물리를 하는 애들은 운동량, 충격량을 미치도록 잘하시면 돼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시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도 물리원 수업할 때
가속도를 구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해주죠. 가속도만 구하면 한가운데 있어서 가속도를 타고 위로 올라가든가 아래로 내려오든가 그 녀석의 가장 기준은 가속도야라고 알려줘요. 그런데 운동량, 충전량을 배우는 순간에 가속도가 별로 의미가 없어지죠. 왜? 충격량을 구하면 힘을 구할 수 있고요. 힘을 구하면 가속도는 그냥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 가속도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아지고 다양해지는 거예요. 전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필살기가 생겨나는 거죠. 운동량, 충격량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운동량 그래프의 기울기, 힘이구나. 반드시 꼭 체크해 준다. 이 그래프에 들어있는 의미들을 판별하는 건 물리에서는 거의 영어 해석과 같아요. 됐나요? 이 정도 할 수 있겠어요? 운동량, 충격량 이 정도 할 수 있나요? 우와, 문제 한번 풀어볼까? 자, 56페이지요. 1번이요. (56페이지) 1번. 자, 문제가 나왔고 그림은 수평면에 운동하는 질량 2kg, 2kg 밑줄.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운동량, Y축의 운동량 동그라미 쓰세요. 운동량 시간 그래프의 기울기는 힘이구나. 여기까지 됐어요? 운동량 시간 그래프의 기울기는 힘이구나. 그럼 첫 번째 0에서 2초까지 기울기는 일정 얼마로? 5로 일정. 됐니? 5로 일정. 1번 X, 2번 X, 3번 X, 4번도 X, 5번 정답. 이렇게 푸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건지 알겠어요? 이게 좀 어렵다는 시험제 중에 하나거든요. 아니요. 기울기가 힘이구나. 5로 일정. 5에다 맞추는 거죠. 이거라면 X. 됐니? 2번에 그래프 나와 있어요. 힘 시간, 힘에다 동그라미. 면적은 충격량. 3번에 힘 시간 나와 있죠. 면적은 충격량. 됐나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충격량 파트에 그래프가 의미하는 바들을 꼭 체크합니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57페이지 6번이요. 별표 한번 쳐보세요. 거의 대부분의 시험 문제가 다 이겁니다. 그림가와 나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 속력 3V로 던졌대요. 운동하는 질량 N. 그러면 아주 빠르게 체크. 가라는 애는 M짜리 공이 있었는데 3V로 나가고 있군. 여기까지 됐니? 아주 빠르게 체크. 그런 다음에 벽에 맞아서 되돌아 나올 건데 M짜리가 V의 속력으로 되돌아 나온 거 맞죠? 됐니? 요걸 아주 빠르게 그냥 간단하게 체크. 그런 다음에 얘는 A가, 나는 B가 질량 얼마짜리가? B도 M짜리죠. A, B가 튀어나왔대. 그림 가와 나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속력 3V로 운동하는 질량 M이 물체 A, B가 얘도 M이잖아요. 튕겨나갔어. 얼마로 던졌는데? 3V로 던졌는데 이 녀석은 벽에 맞고 튀어나올 때 질량 M짜리가 2V로 튀어나온 거 맞죠? 됐나요? 자, 이런 문제를 풀 때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라고? 제발 계산을 먼저 하지 마세요. 항상 짝대기에 방향을 정리하는 거야. 방향을. 이걸 가장 먼저 하세요. 튀어나왔어. 방향을 가장 먼저. 그럼 A의 상황의 충격량은 얼마니? 라고 물어보고 있죠. 그럼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는 거거든요. 그냥 빼면 안 된다 그랬지, 그지? 나중 운동량은 마이너스 MV. 처음 운동량은 플러스 3MV. 그럼 얘는 마이너스 결국에 4MV가 되겠죠.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이지 않으면 시험제를 절대로 맞출 수가 없습니다.
기억은 X. 어때? 플러스 마이너스를 안 붙이면 기억을 동그라미 치는 애가 생기겠지. 이해됐나요? 여기도 마찬가지. 그럼 B의 충격량은 얼마일까요? 이 녀석도 충격량을 이렇게 물어보면 나중운동량은 2mv 마이너스 2mv 빼기 처음 운동량은 3mv. 그럼 얘는 마이너스 5mv가 되겠네요. 니은요. B가 벽과 충돌하는 동안 B가 벽에 작용한 힘의 방향은 벽이 B에 작용한 힘의 방향과 같다. 자, B 동그라미, 벽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B가 벽에 작용한 힘. 그 아랫줄 벽이 B에 작용한 힘. 대각선 관계 되니 항상 머릿속에요. 작용, 반작용이요. 크기는 같고 방향은 어때야 돼? 반대해야 되죠. 얘는 동그라미. 됐니? 물리에 들어있는 뜻을 해석할 수 있겠어요? 자, 평균 힘의 크기도 한번 봅시다. 충격량 밑줄 그으면 얘는 질량에다가 힘에다가 시간을 곱한 값이죠. 그치? 얘도 마찬가지. 운동량의 변화량, 충격량 마지막 줄은 힘에다가 시간을 곱한 값이라 그랬어요. 됐니? 거기 문제에 뭐라고 써있냐면 벽과 충돌한 시간은 A가 B의 2배이다 이렇게 써있는 거 맞죠? 그럼 시간을 이렇게 지우고요. A가 B의 2배래요. 아무거나 넣으세요. 일단 2초를 넣으면 되고요. 여기다가는 1초를 넣으면 되겠죠. 그죠? 됐니? 그럼 얘는 힘이 5mv 정도가 될 거고 얘는 힘이 2mv가 됩니다. 그럼 얘는 2라면 힘이 2 정도 된다면 얘는 5 정도 되니까 2분의 5배 이것이 동그라미가 됩니다. 됐나요? 이런 시험 문제들이 니네가 해야 되는 모의고사 시험 문제라는 거예요. 어때? 운동량, 충격량의 모든 내용을 다 물어보죠. 튕겨 나왔으니까 너 방향 붙일 수 있니? 첫 번째요. 두 번째, 힘의 방향, 충격량의 방향, 가속도의 방향이 같다는 거 알겠니? 두 번째. 됐나요? 세 번째, 너 공식 마무리 질 수 있겠어? 이게 세 번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적어준 박스 있잖아요. 충격량은 힘에다 시간, 운동량의 변화량,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 이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나중에 여기 물리 2를 진짜로 내신용으로 배울 때 여기 원장이라는 사람 저 지나가고 있잖아요. 저 사람이 가르칠 때는 상대 속도라는 내용을 가르쳐 줄 거예요. 그 상대 속도를 정확하게 배우면 이 충격량은 굉장히 쉽습니다. 상대 속도의 질량만 곱하면 충격량이거든요. 그 상대 속도를 알고 있다면 A가 3으로 가고 있는데 B가 얘가 V로 오고 내가 3으로 가는데 저쪽에 있는 애가 V로 오고 있어? 그럼 내가 보기에 이 녀석은 4로 오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게 상대 속도예요. 상대 속도의 질량을 곱하면 충격량이 나옵니다. 그걸 정확하게 사용하면 오류가 없어요.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이는 이런 유치한 짓을 안 하셔도 됩니다. 나중에 1단원이 마무리되면 심화 과정에서 상대 속도는 한번 배우게 될 겁니다. 됐나요? 이 정도 할 수 있겠어요? 졸라 어려운 시험 문제 한번 해볼까요? 59페이지 3번이요. 자, 거기 수능 기출이라고 써있지. 수능 문제가 얼마나 어려워 보이는지 한번 볼까요? 그리면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 속력 V로 운동하는 물체가 벽과 충돌하였을 때, 그럼 그림을 그리세요. 물체가 있었는데 날아갔대. 이렇게요. 속력은 V.
그런 다음에 벽과 충돌하였을 때 충돌 전과 충돌 후의 운동량을 시간으로 나타냈대. 그럼 벽에 부딪힌 후에 다시 튀어나오겠죠. 그죠? 동일 직선상을 운동한다 라고 써있습니다. 그래놓고 그래프가 그려져 있어요. X축은 시간, Y축은 운동량. 자, 얘가 이렇게 아래로 내려와 있는 거 맞지? 처음에 운동량은 P였답니다. 쭉 가다가 떨어졌죠. 그리고 0.8P가 됐어요. 됐나요? 처음에는 이렇게 가고 있다가 얘가 그래서 처음 운동량이 되겠죠. 여기 감소하는 구간이 충돌하는 구간, 벽과 충돌하는 구간이에요. 그리고 여기 바닥에 또 일정해진 구간이 튀어나온 거죠. 나중 운동량. 됐나요? 자, 그러면 해볼까요? 물체가 받은 충격량은 얼마니? 충격량은 나중 운동량에서 마이너스 처음 운동량을 하면 되죠. 그죠? 그럼 나중 운동량은 얼마야? 찾아 쓰세요. 마이너스 0.8이요. 빼기. 처음 운동량은 얼마야? P요.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8P가 되겠네요. 선생님 마이너스 없는데요? 물체가 받은 충격량이라고 써있는 거죠. 크기만 계산합니다. 1번 X, 3번 X, 4번도 X. 됐니? 그럼 해볼게. 질량 아무거나 넣으세요. 그냥 아무거나 넣어요. 얘랑 이렇게 묶으면 P여야 되죠. 처음 운동량이니까. 그리고 이렇게 해서 V 값을 묶으면 0.8P여야 되죠. 나중 운동량. 됐니? 그럼 V는 얼마면 되니? MV를 곱하면 P래요. M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0.8P가 되겠니? 0.8V를 곱하면 되죠? 0.8V. 답이죠. 5번 정답. 이게 수능 문제입니다. 어때? 수능 문제도 해볼만 하죠? 그래프를 이용하고요. 4개의 공식만 가지면 시험 문제는 꽤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꽤 쉽게 풀 수 있습니다. 됐나요? 14번 한번 볼까요? 그림은 가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 놓인 A와 B가 서로 접촉한 상태에서 크기가 F인 힘 A의 수평 방향으로 작용했다. 자, 가 그림을 보면 니네 떠오르는 단어 없어? 요 상황이 딱 보이면 아 이거 운동방정식이구나. 됐나요? 아 이거 운동방정식이구나. 나 그래프를 봤어. 그랬더니 아 운동량 시간이 나와 있네요. 됐어? 그럼 기울기에다 쓰세요. 운동량의 동그라미. 아 기울기가 힘이구나. 운동 방정식과 운동량, 충격량을 합쳐놓은 그림이죠. 됐나요? 잘 봐. 그런 녀석은 참 문제 참 고난이도잖아요.
A가 있었고 B가 있었어. 얘가 4kg이고요. 맞나? 3kg니까. 3kg, 1kg. 얼마의 힘을 줬을까요? 대니 그래놓고 그래프가 뭐라고 써있냐면 시간의 힘, 운동량 이렇게 써있는데 그래프가 이렇게 기울기가 생긴 거 맞지? 얼마? 2일 때 12, 12 되니? 그럼 우리가 잘 보세요. 여기다가 이 동그라미 치잖아? 기울기는 힘이라고 외웠어? 그럼 기울기가 얼마야? 6N이죠. 됐니? 그래서 6N이라는 보기가 니은에 있는 거야. 보이세요? 니은은 X가 되겠죠. 이런 걸 X 치는 애가 진짜 잘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문제에 요 앞에 아무 말이 없으면 됐나요? 아무 말이 없으면 6N이 맞아요. 그런데 거기 뭐라고 써있어? A의 이렇게 써있지, 그치? 됐니? A의라고 써있으니까 요건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을 얘기하는 거 맞죠? A의 운동량의 변화량. 다른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A만 물어보는 겁니다. 이해되니? 그러면 한번 써볼까? 어떻게 풀어도 맞아요.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얼마니? 나중에 12가 됐지. 처음에는 0이었지. 그럼 변화량은 총 얼마야? 12Nm 맞죠? 됐나요? 운동량의 변화량은 kg/m/s 맞지, 그지? 그럼 운동량의 변화량이랑 같은 말이 뭐라고? A가 받은 충격량이죠. 충격량과 운동량의 변화량은 같아야 되니까 됐어요? 그럼 A가 받은 힘의 양은 얼마니? 이 녀석은 힘에다가 곱하기 시간을 했으니까 시간은 2초 그럼 힘은 6N이죠. 됐나요? 누가 받은 A만의 힘이 이걸 A의 알짜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6N은 F 값이 아니라 A만의 값이라. 됐니? 그러면 가속도는 얼마야? 6N 3km니까 2m/s 제곱이야. 자, 운동 방정식이니까 가속도는 어때야 돼? 같아야 되죠. 됐나요? 그렇다면 얘는 2N이 되니까 얼마여야 된다고? 8N이어야 되죠. F는 8이에요. 얘는 X. 기억은 동그라미. 그럼 워딩 됐어. 이거 틀린 사람 되게 많았어요. 힘 줬어. 8N을 줬어. 6N을 써먹고 나머지 힘으로 다 밀죠. 그럼 2N을 써오는 게 모든 작용 반작용의 답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동그라미. 이 정도는 되나요? 이런 게 니네가 해야 되는 수능형 시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어때요? 결국에 이거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운동량, 충격량에서 박스에 적어준 충격량은 힘에다 시간 곱한 건데 운동량의 변화량으로도 구할 수 있다. 운동량의 변화량은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뺄 건데 반드시 방향을 정리해야만 맞출 수가 있다. 됐니? 방향을 정리하지 않고 틀리게 계산해도 답에 있기 때문에 오답을 처리해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고 이게 운동량, 충격량 관련된 시험지일 것 같아? 그렇다면 반드시 부호를 꼭 적을 수 있도록 합니다. 됐나요? 이 정도는 되나요? 운동량, 충격량 아무리 강조해도 지하수업은 정말 어렵고 중요한 시험지. 됐지? 숙제예요. 62페이지까지 풀어봅니다. 풀 수 있는 건 꼭 풀어보시고요. 하다가 좀 어려운데 라는 건 또 V표를 쳐서 질문거리를 갖고 오세요. 됐나요? 잠깐 쉬었다 나머지 파트 할게요.